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인데요. 이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사고 발생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보험사는 같은 보장이라면 이 보험료를 서로 다르게 책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위험한 직업이라면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거나 이 가입을 거절하기도 하고요. 이 반대로 직업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가입 당시 이 직업을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려야 이 추후에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가입 이후에 시간이 지나 직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보험계약 당시보다 이 안전한 직업으로 바꿨다면 보험료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위험성이 더 높은 직무로 변경되었다면 보험료는 인상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이 바뀐 직업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요? 간혹 우리의 보험을 담당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이 안전한 직업으로 전환했다면 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굳이 보험사에 통지해서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이 통지 의무 위반 분쟁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 보험 가입 당시 A씨의 직업은 섬유의복 및 이 가축산업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상의 직무 내용란에 사무원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이 피보험자께서 직무상 유체적인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A씨는 B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사무원이라고 고지한 것이죠. 이 직무상 이 힘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무원은 이 육체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 직업에 비해 다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험사는 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주게 됩니다. 참고로 보험료율은 이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이 위험률이 낮은 직업에 대해서 위험률이 높은 직업보다 낮은 보험료를 적용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보험 가입 이후에 A씨는 사무원보다 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직업으로 변경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 변경을 B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B보험사에 통지하였다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장에 대한 제한이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건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이 지방 건설 현장에서 이 서울로 귀가하던 중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A씨는 고인이 되었습니다. 상해보험의 이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배우자는 이 B보험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보험사는 고인이 된 A씨가 이 직업 변경에 따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서면을 보내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이 상법 제652조 제1항과 이 사건과 관계된 약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요. 이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잠시 이 상법과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652조를 보면 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이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통지를 받게 된다면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사례와 관련된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관에는 앞선 상법보다 더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직업이나 직무뿐만 아니라 운전 여부까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차액보험료를 돌려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와 이 보험금 수익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B보험사는 A씨의 이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겠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요구하는 반대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보험사 측은 고인인 A씨가 상법과 약관에 따른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는 물론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에 유족들은 이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반소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반소는 이 본소와 관련해서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제기하는 독립된 소송이고요. 반소에서 첫 번째로 유족이 주장한 내용은 이 보험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을 살펴보면 보험사는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를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유족들의 주장은 보험사의 해지 통보 기간이 지났다는 건데요. 이 고인이 된 A씨는 2008년 6월에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중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요. 보험사는 4개월 뒤인 2008년 10월에 이 상해 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들은 보험회사가 그 무렵 이 A씨의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 결과를 조회하고 이 면담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이 3월에 사고가 있기 이전부터 보험사는 직업 변경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만일 2008년에 보험사가 직업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면 상법 제652조 1항에서 정하는 1개월 이내라는 그 해지 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주장은 이 설령 고인이 통지 의무 위반을 하였더라도 이 고인의 통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전액인 1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을 거쳐서 이 본서 청구와 반소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대립된 주장이 바로 보험사의 이 설명 의무와 그리고 A씨의 통지 의무입니다. 법원이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게 되고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거죠. 반대로 이 보험 대상자의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이 직업 변경에 대한 알림 의무 위반 사항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족이 주장하는 이 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 이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위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았으며 상기 보험 청약 사항에는 이의가 없다고 이 기재된 보험계약 확인 사항란에 이 자필로 서명했기 때문에 법원은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 보험사에 알리는 행위는 이 별도의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통지 의무를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까지 보험회사가 이 계약할 당시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닌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법원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유족이 주장했던 해지 통보 기간 노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 보험사가 이 상해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법원은 이 보험사가 그 당시에 직업이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지 못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유족들은 이 고주의 위반과 그리고 교통사고 사이에 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고인이 지방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 서울 소재 집으로 이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점과 고인이 일용직 근무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 주거지인 서울을 떠나 이 지방 건설 현장까지 갔던 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라는 업무의 특성상 이 전국의 건설 현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무원인 경우보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이 해당 교통사고는 고인의 직업 변경과 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보험계약 해지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본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업 변경에 대해서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이 직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과 직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약관의 내용을 적용해서 보험금 1억 7천만 원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율이 적용된 5,86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먼저 소송을 했으니까요. 비록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이 고인이 된 A씨는 보험 효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A씨가 당시에 살아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가입한 보험에 대한 다른 보장들도 있었다면, 직업 변경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추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보장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인데도요.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은 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크나큰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위험이 변경된다면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상법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하게 된다면 보험회사에 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하게 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바뀐 직업을 보험사에 알리게 된다면 보험사는 변경된 직업의 위험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입한 보험에 이 적용되어 있는 직업보다 이 사고 위험이 낮아졌다면 보험료는 환급해 주게 되고요. 설령 보장기간은 남았지만 납입이 끝난 경우라도 이 바뀐 위험도에 따라서 재산출된 보험료를 적용해 줍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가입한 보험에 적용되어 있는 이 직업보다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면 보험료가 인상되고요. 보험료 납입이 끝났더라도 남은 보장기간과 위험을 고려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장이 해지되는 등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괜히 직업 변경을 알렸다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일 위험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이 보험계약에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요. 받아야 할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장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인데 앞으로 보장받을 수 없거나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거면 애당초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보험 소비자가 이 잡체인지처럼 이 사고 발생 위험의 변동을 알리지 않아서 적용되는 불이익은 무조건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는 존재하지만 이 보험 소비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이 법정 소송까지 가야겠죠. 법정 소송 중에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진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 보험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보험 소비자가 약관의 모든 내용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듣고 계약하지는 않죠. 모두 다 설명받으려면 아마 몇 날 며칠은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이 발생하면 보험 소비자는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했으니 이 부당한 페널티 적용은 안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서 이 보험사가 약관상 통지 의무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엔 이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을 계약자에게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원은 보험 소비자가 주장하는 이 설명 의무 위반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이 보험 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이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그리고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이 보험회사가 보험 소비자에게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이 분쟁 사례에서 적용되고 있고요. 이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서도 적용되었죠. 마지막으로 이 변경된 직업과 이 보험 사고가 이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소송이 발생하면 앞선 사례처럼 직업의 변경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라고 보험금 수익자는 무조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보험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당 내용은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 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 가입하고 나서 이 직업이 바뀐다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그 이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위험 명령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이 보험계약에 페널티가 적용되었다면 보험사의 약관 설명은 제대로 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해주는 보험의 혜택을 놓치지 않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